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봤던 저번 주에 우리 지문 정리했던 거 보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소유권의 취득시효,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문을 잘 보셔가지고 하나하나 연결을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점유권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점유권하고 본권 그럽니다. 점유권은 본권 여부를 따지지 않죠. 본권이라는 건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누군가 훔쳐갔다 그러면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별도로 소유권에 기해서도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소하고요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권을 이유로 해서 판사는 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기가 두 개. 2번은 별 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2번 기출이 됐는데요.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자가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고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을이고 임차인은 병이라 하더라도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 있죠. 그 부지의 점유권은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임차인이 점유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것. 3번의 점유권 동그라미인데요. 점유권은 혼동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권 이꼬르 점유권, 그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살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전세권과 점유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이 없다는 것을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시험에도 점유권은 혼동이 되지 않는다. 이걸 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점유 보조자를 동그라미 칠래요. 보조자가 나오면 이 지시란 걸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지시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조자에 불과한 거고요. 자, 점유자가 아니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유 보조자이더라도 자력구제권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4번 정도 지문만 체크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5번에 간접 점유자, 점유자를 좀 동그라미 칠래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든지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없다. 그러나 점유 보호 청구권인 물청을 인정하거나 점유 추정력은 인정이 됩니다. 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점유에는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을 위한 점유에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불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직접 간접 상관이 없다. 7번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죠. 자주점유는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고 소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가 있죠. 대표적으로 전세권자, 임차인의 점유는 당연히 타주점유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 소유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 둘의 그 줄을 세워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8번의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를 말하며 반드시 소유권 세무예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도둑놈은 소유 의사는 있지만 자주점유이지만 소유권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소유 의사가 있느냐 소유 의사가 없느냐를 가지고 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번에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즉 주관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 권원의 성질, 객관적 동그라미요. 객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자타, 개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점유, 타주주는 객관적으로 구별하고요. 선의와 악의는 내심의 의사 있죠. 주관적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자주, 타주, 그다음에 선의, 악의 구별점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10번 자주점이 추정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다면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을 합니다. 권원의 존보가 불분명하거나 권원이 있으나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은 자주점유로 추정을 하고요. 따라서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이라는 것은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타주점유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자타를 입증을 하여야 됩니다. 자, 매매교환 증여라고 되어 있죠. 매매교환 증여는 당연히 뭡니까? 자주점유가 되고 절도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둑놈, 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소유 의사가 있으니까 자주점유가 됩니다. 12번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들어가면 자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부 그러면 자주, 일부를 그가 매수한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분묘를 설치했다라고 돼 있죠. 일부가 먼저 나왔어요. 일부가 나오면 자주. 만약에 일부 없이 분묘 기지권이라고 나오면 타주로 보시면 되지만 일부가 나오면 자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자주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자주점유. 근데 14번처럼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라는 말 보이죠? 여기는 일부 자주,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구별할 때 일부인지 상당히 초과인지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13번, 14번 문구 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15번에 실제로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근데 무효됐음을 안 매수자라면 타주가 되겠지만 매매가 무효임을 몰랐다라고 되어 있죠. 모른 매수자입니다. 모른 매수자는 자주가 됩니다. 안 매수자, 알았다면 타주, 몰랐다면 자주 이렇게요. 16번 처분 권한이 없는 자 동그라미.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은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한 거거든요. 그럼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타주점유가 돼요. 타주점유. 그래서 요거 16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지문입니다. 자, 17번인데 타주점유에 해당되는 걸 모아놨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눈여겨보는데요. 명의수탁자, 분묘기지권 동그라미, 공유자 1인 동그라미, 공유자 1인. 자,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매도인의 점유가 나오죠.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고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경락을 받았다. 경락을 받은 사람 그러면 자주가 되겠지만 여기는 종전 소유자예요. 경매를 당한 사람이죠. 경매를 당한 사람은 당연히 타주점유가 됩니다. 자, 6번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 그럼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물건을
반환해 줘야 될 매수자의 점유는 당연히 타주 점유가 돼요. 그래서 요 타주 점유에 해당되는 거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18번에 점유자가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 점유의 권을 주장하였으나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됩니다. 번복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18번 이 자리 점유자가 빠지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때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될 수밖에 없죠. 소유자가 입증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자주,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타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19번도 점유자 동그라미,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타주 점유로 전환될 수는 없다. 그럼 자주라는 말이죠. 근데 20번에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가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를 당했어요. 점유자가 패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뭡니까?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됩니다. 타주로. 점유자가 했는지 소유자가 했는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21번에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 제의 동그라미, 매수 제의를 했다고 해서 자기의 소유 의사를 포기한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화되고 매수를 제의했다고 해서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주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22번 타주였던 사람이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타주점유 위에다가 전세권자 쓰시면 되고요. 자주점유 위에다가 소유자 그럼 되죠. 그럼 전세권자가 그 집을 매수해버렸다면 당연히 매수란 게 뭐예요? 새로운 권원이죠.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를 개시했다면 당연히 뭐예요?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주점유로. 자, 상속은 동그라미,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점유가 타주였다면 당연히 아들내미 점유도 상속을 받아도 타주인 거지 자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24번에 무단으로 점유한다, 무단점유 동그라미 쳐요. 무단 점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고요,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건만으로는 소유 의사의 표시를 하여 자주 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주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25번 점유자는 소유의사 동그라미, 요 소유의사가 자주예요. 그 다음에 선의, 평온,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 세모죠.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나는 무과실입니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하여야 됩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조심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26번에 선이 자주점유라도 본권에 관한 소소 패소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악의로 바뀌잖아요. 언제 악의로 바뀌죠? 소제기 시에 선악 주소. 그 다음에 자주였던 사람은 타주로 바뀌어야 되겠죠. 패소를 했으니까. 그럼 언제 바뀌어요? 자타, 개판, 판결 확정 시. 그래서 26번 조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27번 점유자는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 계속이 없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 돼요. 27번 밑에다가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좀 쓰실래요? 점유 계속 추정. 점유는 계속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계속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그걸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입증을 하는 겁니다. 28번은 기억해 주세요. 이건 별 표시 하나 정도.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인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다 동그라미,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계속은 추정이 됩니다. 자, 29번에 점유에 대한 권리 동그라미, 적법 추정 동그라미인데요.
권리의 적법 추정은 다른 말로 점유의 추정력이라 그래요. 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의 적법 추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되죠. 등기의 추정력이. 30번 점유자의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가 됩니다. 31번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 아버지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를 받는 것이지 상속자가 새로 점유를 개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당연히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점유하고 있는 거 승계를 받은 거니까 아버지의 점유기간과 내 점유기간을 합산해서 주장이 되어야 되지 상속인 단독으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선의점유자 동그라미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점유는 당연히 뭡니까? 반환해 줘야 되죠. 선의점유자이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가 됐다면 소재기시 동그라미 소재기부터는 악의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취득할 수 있는 과실, 즉 과실 수취권의 과실은 사용이익도 포함된다는 거 기출지문이니까 체크하고요. 악의 점유자 동그라미 악의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요. 실수 과실이 있다면 수취한 과실은 어떻게 돼요? 요거 반환해주고 또 보상도 해줘야 돼요. 요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보상한다. 악의 점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과실로 실수로 수취하지 못했을 때만 보상한다는 거 좀 조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5번에 악의 점유자이더라도 점유자가 실수 없이 동그라미 실수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실수가 없다는 건 보상할 필요가 없죠. 악의 점유자는 무조건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있어야 돼. 실수로 수취하지 못했을 때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여긴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할 이유가 없죠. 6번 선자라고 되어 있죠. 선자는 현존 한도 내에서만 배상을 하면 됩니다.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된다. 7번 악의 점유자 선의 타주 점유자는 소의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배상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이 있다고 믿고 점유한 자 임차인은요 선의이면서 타주죠. 임차인은 선의이지만 타주이기 때문에 전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8번 선의 점유자이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가 됐을 때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소재기 동그라미 자 소재기된 이후에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훼손이 됐다면 당연히 전부를 배상해 줘야 돼요. 요 8번도 조심하세요. 선자이지만 선자는 현존이잖아요. 근데 패소가 됐어요. 패소가 됐다면 당연히 전손해가 되겠죠. 왜? 선이었던 사람이 악의로 바뀌고 자주였던 사람이 타주로 바뀌는 거니까 타주로 바뀌는 거니까 전손해를 물어줘야 됩니다. 9번에 악의 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은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안 돼요. 이 불법은 유치권 성립이 안 되거든요. 10번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안 되죠. 근데 통상 필요 밑에다가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11번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에 관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 동그라미, 현존할 때 여기 회복자 선택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회복자의 선택이 아니라 점유자의 선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틀린 지문이 됩니다. 12번 유익비 동그라미,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유익비는 상환기간 허여를 할 수 있고, 상환기간을 허여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유익비에서 상환기간을 허여해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유치권에 가서도 써먹는 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13번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반환할 때 동그라미, 반환할 때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임대차에서 보면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즉시라는 내용 때문에 여기도 즉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그 물건을 반환할 때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지, 요 위에다가 즉시 X라고 써놓으세요. 즉시 X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처럼 이전 등기 말소만을 청구할 경우는 유익비 상환은 행사할 수 없어요. 이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13번은 판례를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요거 판례 시간에 한번 정리할 테니까 놔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번의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하고요, 소유자가 누구였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할 때는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물건을 반환할 때는 을이었다. 그러면 갑에게 청구하냐 을에게 청구하냐, 지출 당시 소유자냐 반환할 때 소유자냐,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랬더니 현재 지출 당시 소유자가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라고 돼 있어.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지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닙니다. 15번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203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는 둘 간의 관계가 권한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지, 여기처럼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203조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에 관한 필요비, 유익비를 적용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5번은 한 시간이 좀 흐르면 금방 이해가 될 거고, 자, 소유권의 취득시효인데요. 취득시효는 20년간 동그라미, 소유의사, 평온, 공연, 점유 동그라미인데요. 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습니다. 등기함으로써 동그라미 소유권을 취득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등기를 해야 되죠. 245조 1항에다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아예 규정을 뒀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에요. 원래 원시 취득은 원래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등기는 실무상으로는 승계 취득,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 그래서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는 실무상으로 이전 등기를 해요. 중복 등기를 막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에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동그라미, 여기 밑에다가 써졌네요. 소급 동그라미. 그래서 등기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에 부동산의 그 취득시효는 꼭 타인 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에 토지 일부 동그라미,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아셨죠?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거.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부는 안 돼요. 왜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 일부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일부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등기부 자체가 일부로 되질 않아요.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는요 점유취득만 인정되고 일부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6번에 공유지분 동그라미, 그냥 공유지분은 요건 좀 참조만 하시대요. 공유지분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요것만 결론을 좀 체크해 주세요. 공유지분도 취득시효가 된다. 7번, 자,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존재산, 이게 일반 재산이에요. 이게 보존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요거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요걸 기억해 주세요.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지금은 보존재산이 없어졌어요.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을 같이 봅니다. 요 두 가지. 요 행정재산과 요 보존재산은 같이 보기 때문에 얘는 취득시효가 안 되고, 지금은 행정재산하고 요 일반재산이라 그래. 일반재산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안 되고 일반재산만 취득시효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행정재산이었던 게 그 귀지에서 풀려가지고 일반 재산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취득시효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라고 한다면 공원, 하천, 뭐 구청, 군청, 시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 목적으로 정해진 것들은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8번은 좀 조심하세요. 판례인데 일반 재산이에요. 그럼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시효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중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취득시효를 했으면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9번에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청이에요. 채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의 기산점 동그라미 임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임으로. 그럼 임으로 선택이 안 되니까 언제부터 해요?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다 동그라미,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이 기산점을 임으로 선택을 해서 현 시점에서 역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효는 20년이 필요한데 기산점을 임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을 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번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인데요. 당시 요 동그라미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소유자 변동된 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어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렇게요. 12번 시효 완성 전자 동그라미 전에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당연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되겠죠. 그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자, 13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무효랍니다. 그럼 무효라면 완성 당시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짜 소유자에게는 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럼 가짜 소유자 말고 진짜 소유자가 있겠죠? 그럼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왜? 완성 당시 소유자 등기가 무효였다면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가짜잖아요. 그 가짜한테 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가짜 말고 진짜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자가 진짜 소유자를 대위 행사해서 가짜를 말소해요. 가짜를 말소하면 진짜 소유자에게 등기가 넘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시효를 주장하면 됩니다.
일단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등기가 가짜라면 그 사람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진짜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하고 진짜 소유자에게 넘어가면 등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판례인데 약간 좀 사이드 쪽에 가 있는 판례입니다. 자, 14번에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원래 채청은 시효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5번,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그럼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이 다시 흘러야 돼요. 10년이. 그래서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등기 청구권이 바로 요게 즉시 세모입니다. 세모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데요. 첨장에 가면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된다. 그럼 X가 돼요. 요 15번도 우리 시험에 기출된 지문입니다. 16번,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동그라미, 여기에 포인트는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있죠.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16번은 별표시입니다.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당연히 뭡니까? 취득시효에 주장할 수 없어요. 이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할 때에 항상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고 을이 점유자 있는데 여기에 20년이다. 그럼 시효가 완성이 된 건데 소유자가 여기서 바뀐 거잖아요. 요걸 말합니다. 요게.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요 A. 그럼 A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16번은 옳은 지문이 되고요. 17번, 시효 완성 후에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끊고요. 다시 소유권이 회복됐다. 다시 소유권이 회복됐다는 것은 여기에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이게 다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넘어왔다면 이 을은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이 회복됐다는 거 있죠. 소유권이 회복됐다면 끝털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번도 좀 조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8번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동그라미. 그럼 새로운 기산점이란 건 2차 취득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몇 년간요? 다시 20년간 채운다면 요걸 2차 취득시효로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취득시효. 요거 2차 취득시효. 요 18번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2차, 요거 18번하고 연결하면 돼요.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2차 취득시효잖아요. 여기가. 근데 요 중간에 A여서 B, C, D로 바뀌더라도 여기 C가 되면 요 C라는 사람에게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다시 시효를 주장하면 돼요. 그래서 2차 취득시효 기간 20년 동안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9번에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그 시효 취득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자가 다시 변경된다 하더라도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동그라미 모르고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 소유자라고 했죠? 그럼 시효가 완성된 상태인데 점유자가 시효를 주장하지 아니했나 봐요. 그래서 소유자가 그걸 모르고 자기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1번에 소유자가 동그라미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경우에는 알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소유권을 잃을까 봐 제3자에게 팔아 넘겼어요. 팔아 넘겨버린 거죠. 그러면 이때는 불법행위 동그라미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얘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시효를 주장해서 등기를 달라고 했는데 소유자가 이걸 팔아먹었다.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채무 불이행 책임이 나와요. 그래서 21번은 빨간색 별 표시를 해가지고 꼭 체크해 주시라고요. 자, 22번 부동산을 취득한 3자가 적극가담 동그라미 무조건 적극가담이란 글자가 어느 디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사의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매매 적극가담,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가 적극가담했다, 제3자가 적극가담했다. 여기 명의신탁에 아니 여기 취득시효에서도 적극가담했다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103조 위반이에요. 그래서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들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가 소유자고 여기가 을이 여긴 소유자 여긴 점유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20년 시효를 완성해서 이렇게 시효를 주장했단 말이죠. 근데 누가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팔아버린 거야 A에게. 그럼 이 A에게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주장할 수 없는데 문제는 얘예요. A라는 사람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을 꼬드긴 거지. 야, 당신 땅을 을이 취득했다면서 내한테 팔아 하고 이렇게 적극 배신행위를 가담했다면 당연히 뭡니까? 요것은 103조 위반이 돼요. 103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을은 갑을 대위해서 요 A의 등기를 말소해버려요. 이걸 말소하면 등기가 다시 넘어오겠죠? 그리고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시효 완성자가 누구죠? 을이죠. 시효 완성자는 등기 명의자가 누구요? 갑. 등기 명의자 갑을 대위 동그라미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적극 가담이라는 걸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번에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토지가 수용됐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시효를 주장해가지고 등기를 달라고 했겠죠. 등기를 달라고 했는데 이때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보상 청구권,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보상금은 당연히 국가가 요 소유자에게 줄 거고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을 요 시효 완성자 을 이 시효 완성자가 여기 요 보상금을 대상 청구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시효 완성 후 토지가 수용돼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끊고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에 한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효를 주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용이 됐다면 이 대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시효를 주장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책임이나 이 대상 청구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려주는 게 있잖아요.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지문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꼭 좀 그 그림을 숙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점유의 일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취득시효를 이야기했는데요. 점유권에서는 반드시 점유의 개념하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그 다음에 자주와 타주 점유를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되고, 여기 취득시효는 이 판례들을 꼭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점유권하고 소유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공유 부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정도, 그 정도 지문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